안녕하십니까. 사암침법을 포함한 모든 침술이 황제인 정통사암침으로서 명의를 배출하는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에서 비과학적 양의학인 시리즈 50번째 시간입니다. 불면증 그리고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게 되면 이제 남매인데 이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내용이죠.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도 양방, 체질론 그리고 상한론에게는 대책이 없는 질환이나 정통사암침으로서 치료하기 매우 쉽습니다. 수면은 우리 건강과 수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목숨을 걸고 자야 합니다. 8시간 이상을. 현재까지 하루에 4시간 자서 문제없었다고 하지만은 언제 어떻게 간에 관련된 증상을 겪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상한론과 체질론은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상한론은 죽었다라는 블로그 글도 참조하시고 체질론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상한론, 체질론 그런 죽은 학문에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병백과의 불면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은 3가지 형태가 있다고 해봐야 이름만 틀릴 따름이죠. 원인은 생활 습관 요인이라고 하죠. 많은 약물과 습관들이 습관도 중요하지만 많은 약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모든 양약은 간을 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물로서 추출이 되면 특허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갖기 위해서는 그 추출물의 분자 구조를 바꿔야죠. 그래야지 신물질로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특허를 소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점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양약이든지 독성 성분을 발휘하게끔 되어 있겠고 또 우리 몸에서 배출되어야 할 그러한 독성 물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간이 손상을 받으니까 불면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흡연, 음주, 카페인 이런 것들은 큰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죠. 음주를 하게 되면 역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게 되죠. 음주는 하나의 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인자는 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간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주를 하게 되면서 음주한 그 독성을 간이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결과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죠. 항암제 이것도 간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암은요. 갑상선도 위와 간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죠. 경련 이거는 간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죠. 우울도 마찬가지죠. 피임제 이것도 간의 문제를 야기를 시키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는 그 순간부터 간이 더 망가지기 때문에 수면제 양을 늘려가는 악순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간은 더욱더 심하게 망가지도록 되어 있죠.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같은 환경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코를 골고 편하게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간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바로 그 결과가 틀리는 것이죠. 뭐 신체적 요인 이런 것들도 다 간의 증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또한 간의 건강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증상이야 뭐 뻔한 거고, 정신과 의사가 면담을 통해서 뭐 시행한다. 이게 참, 정신과 의사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기껏 해봐야 독성 성분이 들은 양약을 처방하는 것밖에 없죠. 원인 찾을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양방에서는. 최근에 아마 대한민국의 서프라이즈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자가 잘못됐네요.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이라고 해서 단 1초도 잠들 수 없는 유전병이 있다. 희귀병이죠. 다음 카페를 한번 가보게 되면은 서프라이즈에 나왔던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91년 일리노이즈 마이클이 갑자기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쭉 나오죠. 잠을 못 들게 되면서 수면제도 들지 않죠. 수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수면제에도 독성 성분이 있습니다. 쭉 나오더니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극심한 수면 부족, 불안발작, 치매도 간의 문제입니다. 환각도 간의 문제입니다. 실어증도 간의 문제입니다. 참 답답하죠. 양의학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결국 9개월 만에 사망을 했죠. 1초도 잠들지를 못했다. 간이 발작을 한 것입니다. 희귀병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뭡니까?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이것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경정신과 의사가 불면증을 겪으면서 이 병을 알게 되었는데, 자기 친척들이 이제 이러한 질병에 시달리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쭉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몸속의 단백질이 변형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40대를 넘어서면서 변형된 단백질이 뇌의 시상하부에 침투해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불면증이다 라고 되어 있죠. 50%의 유전율을 가졌다. 그래서 다 오류가 있는 정의입니다. 40여 가족이 알고 있다. 치료법이나 예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치료법도 존재할 수 있고 예방법도 존재할 수 있고 정통사 항침은 쉽게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위키백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유전자 얘기가 나오죠. 전 세계에서 28개의 가족들만 갖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1765년에 처음 발견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1765년 이전에는 이런
질병이 없었다는 얘기라고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유태인 의사의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내용이 되는데, 그러면 이 유태인 의사에게 이러한 증상이 생기기 전에 부모도 또는 조부모에게도 이러한 증상들이 있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어느 날 갑자기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DNA 유전자는 24시간 변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해야만 하고 죽기 전까지는 계속 변하는 것이죠. 증상은 이거 보셔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drugs.com에 가게 되면은 불면증 치료를 하기 위한 화학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라조돈, 앰비안, 졸피뎀 이런 독성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처방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간을 또 더욱더 심하게 손상시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가기 전에 치료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격에 해계 행간사를 하면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환자에게 다른 증상이 있다면 다른 증상도 치료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바뀌어야 되겠고, 정통사암 친구 학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이 치료 방법이 변경되는 것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또 매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설령 앞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정통사암 오행친구 학회에서만이 가르치고 있는 김형관 보사법을 모르게 되면 원하는 효과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수면제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모두 간을 손상시킨다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호주의 남매죠. 2016년에 30살, 28살이었는데 어머니를 잃은 후 공포 속에 살다 하고 하는 얘기죠. 아직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확률은 1천만 명당 1명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숙모가는 42살, 어머니는 61세, 할머니는 69살, 어머니 남동생은 20살에 각각 사망을 했다는 유튜브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유전자를 검사를 한 게 아니죠. 얼만큼 나이가 되었을 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 태어나자마자부터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 한 집안 또는 같은 동네에서 같은 식생활을 하고 같은 백신을 맞았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즉 외부 환경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이러한 가족군의, 가족 집단에 집중적으로 발생되었을 따름이지 이것이 유전이라는 것이 아니죠. 설령 유전자의 단백질 구조에 문제가 생긴 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은 후천적으로 그 유전자에 변이가 생겼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요. 독약을 이러한 GMO라든가 GMO 보호암 제품, 또 GMO 사료를 써서 기른 동물, 이런 것들을 독약을 먹으면서 몸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한마디로. 백신 마찬가지입니다. 예, 목숨 걸고 잠을 자야 합니다. 적어도 8시간을. 그 8시간에 몸의 근육 사용량이 최소로 줄어들게 되면서 간이 자기 치료를 하기 위한 가장 고마운 시간입니다. 질병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자야 합니다. 9시간, 10시간, 24시간도 좋습니다. 목숨 걸고 잠을 주무십시오. 최소한 8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